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395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2년 9월 1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2년 8월 6일입니다. 오늘 주어진 명식은 이민년 무신월 정사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 정사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은 어저께 병화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오늘은 병화 다음으로 이제 일간 정화가 될 것이고, 정화가 태어난 월령 신월이 되겠습니다. 신월에 정화라고 하는 것이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죠. 제일 먼저 정이라고 하는 천간, 금방 말씀드렸지만 정이라고 하는 천간은 병화 다음으로 나오죠. 병화는 세 번째 천간이 되는 것이고, 정화는 네 번째 천간이 되면서 병화와 마찬가지로 불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뜨거운 열기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화라고 하는 것, 불의 기운이면서 병화라고 하는 것과 다른 점은,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화는 음화, 어저께 공부했던 병화라고 하는 것 똑같이 불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이면서 똑같은 열기죠. 열기라고 하는 것은 온기하고는 좀 차이점이 있는 게, 온기라고 하는 것은 따뜻한 그러한 기운을 말하죠. 예를 들면은 추울 때 모닥불이라기보다는 목화 이불이라든가 아니면 패딩 같은 거 입으면 약간 좀 온기가 생기죠. 그것이 따뜻한 온기인 것이고, 열기는 자칫 잘못하면 화상을 입을 수 있는 굉장히 뜨거운 그러한 기운을 열기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병화하고 정화는 불의 기운이면서 뜨거운 열기죠. 온기는 간목, 을목의 기운을 온기라고 하는 것이고, 근데 이 병정화의 차이점은, 정화가 음화라고 하면 병화는 양화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화냐 음화냐의 차이인 것인데, 이 음양의 차이라고 하는 것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그 성향 자체가 크게 달라진다라고 볼 수 있죠. 음은 여성적인 기운이라고 하면 양은 남성적인 개념, 즉 사람으로 치면 음은 여자와 같은 것이고 양은 남자와 같은 것이니, 화도 양이라고 하는 기운을 갖고 있으면 좀 더 뜨겁고 좀 더 밝은 그러한 개념의 화가 바로 병화인 것이고, 병화에 비해서 음화인 정화라고 하는 것은 좀 더 부드럽고 빛과 열이 그렇게 병화처럼 뜨겁거나 밝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면, 그럼 병화가 뭐고 정화가 뭐야, 이렇게 또 반문하시고 의문이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이거를 물상,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물상의 비유를 하면은, 병화는 어저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태양지화와 같습니다. 태양지화. 태양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의 온기를 전달시켜 주는 것이고요. 태양에 주는 온기가 없다라고 하면 지구는 다 얼어서 만물이 생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되지 못하죠. 또 태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빛을 갖다 줍니다. 그 빛이 있어야지만 동물도 식물도 사람도 살 수가 있겠죠. 사람도 그런 자외선을 안 좋다고는 하지만은 어느 정도는 소독의 역할도 하는 것이고, 또 빛이 있어야지만 식물은 광합성 작용도 하면서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식물이 살아야지만 동물도 살고, 또 동물이 살아야지만 또 사람도 살고, 그런 에너지를 주는 것이 바로 이 병화인 것이고, 대표적으로 하늘에 뜨는 태양과 같은 개념입니다. 이 태양빛은 사람이 오래 보고 있으면 시력이 멀 정도의 그런 강렬한 빛을 가지고 있는 것이 또 병화이기도 한데, 반대로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정화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있을 때는 달이라든가 별과 같은 개념인 것이고요. 지구상에 있을 때는, 지구 위에서 있을 때는 이거를 갖다가 등촉지화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닥불 같은 개념이고요. 아니면은 뭐 전기불이라고 봐도 될 것이고, 촛불 같은 개념으로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모닥불이 아무리 뜨거워도 태양만큼 뜨겁지 못하고요. 촛불이 아무리 밝아봤자 태양만큼 밝지 못합니다. 달이 밝아봤자 낮에, 태양이 됐을 때 달이 나오면 낮에 나온 반달같이 있는 듯 없는 듯 없죠. 그래서 정화일간이 병화를 봤을 때 탈광된다라고 보는 이 이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정화는 태양보다 밝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보다 더 밝은 존재가 나타나게 되면 자기는 빛을 빼앗겨서 자기의 존재감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화라고 하는 것이 병화를 보게 되면 탈광돼서 좋지 못하다고 보는데, 무조건 정화일간이 병화를 봐서 탈광되는 것은 아니고요. 정화일간이 신왕했을 때는 병화를 보면 좋지 못하지만, 예를 들어서 정화일간이
신유월이라든가 해자축월 같은 경우 일간이 신약했을 때는 정화는 그때는 병화를 봐도 이때는 탈광으로 논하지 않고 약한 정화가 병화에 도움을 얻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간이 예를 들어서 병화일 때 정화를 보면 탈광 될까요, 안 될까요? 병화는 탈광될 일이 없어. 세상에서 가장 밝은 빛과 열을 가지고 있는 것이 병화이기 때문에 정화를 본다 하더라도 탈광되는 것은 크게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또 병화든 정화든 어저께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병화도 왕하면 필요한 것이 임수라고 수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정화도 왕하게 되면 임수를 취용하게 되는데, 선생님 개수는 쓰지 않습니까? 병화 정화가 시당했을 때는 임수로서 왕한 열기를 갖다가 통제 억제하면서 또 임수를 취용할 수 있는 것의 장점이 하나 더 있다면 수보 양곽 빛을 보다 반사시켜서 보다 더 밝게 해주는 그러한 역할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임수인 것인데, 개수라고 하는 것은 화를 갖다가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조후해서 억제시켜주는 역할을 하지만은 개수는 보강은 하지 못하죠. 하지 못한다. 그래서 차이점이 있게 되겠고요. 이왕이면 다홍지만하고 병정화를 왕했을 때 개수를 보는 것보다는 임수 보는 것을 좋아하고요. 특히나 정화라고 하는 것은 모닥불, 촛불 같은 개념인데, 한수인 개수를 본다라고 하는 뜻은 모닥불 표현하는데 또는 촛불 표현하는데, 개수는 뭐예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과 같기 때문에 정화는 임수는 좋아하지만 개수는 그다지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일간 정화가 이제 신왕했을 때는 임수를 쓰지만은 일간 정화가 약했을 때는 약한 일간을 갖다가 생조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생조라고 하는 것은 인성으로서 생조해 준 거죠.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낳아준 모친 어머니와 같은 것이고요. 정화 입장에서는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 즉 목이 될 것인데, 이때 정화를 생조해주고 정화의 빛을 밝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정인인 간목으로서 하는 것이지, 을목은 정화를 갖다가 생조해 줄 수 있는 힘이 부족하다. 즉 을목은 풀과 같죠. 을목은 풀 같은데, 을목은 또 습기를 가지고 있는 풀이에 젖어 있는 풀이기 때문에 이 을목은 정화를 생략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 을목은 쉽게 말하면 물기를 가지고 있는 쑥과 같은 것이죠. 쑥. 여러분 물에 젖은 쑥 태워봐서, 마른 쑥도 아니고 물에 젖은 쑥. 다음은 연기만 모락모락 나죠. 모기 뿌리입니다. 모기를 쫓기 위해서, 모기 뿔은 우리가 이렇게 젖은 풀을 태워서 쓸 수 있지만, 솔직히 말로 정화 입장에서 모기 뿔은 아니죠. 정화는 나름대로 촛불과 같이 빛과 열을 발산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인 것인데, 젖은 풀을 가지고 정화를 생조해 주기가 어렵죠. 오히려 자칫 잘못하게 되면 정화를 꺼트릴 수도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을목인 것이고, 또 간목으로서 정화를 생행한다 하더라도 목이 너무 많게 되면 목다화식이 될 수도 있다. 목이 너무 많으면 목다화식이라고도 하고요, 목다화색이라고도 표현한다. 이거 쉽게 말하면 목이 너무 많게 되면 불이 꺼진다라고 하는 것이 되는데, 쉽게 말하면 작은 불 위에 장작 더미를 이렇게 얹어 놓게 되면 불이 붙는 것이 아니라 불을 오히려 꺼트리게 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화일관은 간목 보는 것을 좋아하지만 목이 너무 많아서 목다화식이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양금인 경금이 있어서 벽갑 인정해 주어야지만 정화가 목다화식 되지 않는다. 벽갑 인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 벽자는 뭐에 쪼갤 벽자입니다. 간목을 쪼갠다. 간목을 쪼개서 인정한다는 것은 정화의 불꽃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적절하게 연료를 계속 끊이지 않도록 넣어준다라고 하는 개념이 바로 이 벽갑 인정인 것이고, 이때 벽갑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신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경금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정화일간에 태어난 월령 신월이 되겠습니다. 신월 오늘 9월 1일이니까 앞으로 한 3, 4일 정도 더 하게 되면 이제 신월도 이제 마지막이 되겠죠. 자, 신월 입추가 처서로 되어 있고요. 이제 뭐 입추도 지났고 처서도 지났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백로라고 해서 백로가 되게 되면 이제 신월에서 유월로 이렇게 넘어오게 됩니다. 금은 더 왕해지게 되는 것이고, 숙살지기는 점점 강해지게 되겠습니다. 즉 쉽게 말하면 신유술월이라고 하는 개념
계절이 있죠. 3개월인데 이 신유술월은 가을이 되면서 오행으로는 금이 왕한 금왕절이죠. 금이 매우 매우 왕합니다. 신월은 금의 뭐다 여기는 인관지 포태법 12운성을 말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유월은 금의 여기가 제왕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신유월이 가장 금이 왕한 계절이고 술월은 금의 여기는 이제 여기는 이제 쇠지가 되겠죠. 쇠지 이렇게 되면 이제 신유월이 가장 왕할 때 그다음에 수월부터는 금의 기운이 조금씩 이제 사그러들어 그런 단계가 되면서 수월은 일단은 토왕절이라고 하는 것도 개념에 머릿속에 기억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월이라고 하는 것은 금이 아주 크게 세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면서 금이 왕한다라고 하는 것은 금은 수를 생하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특히나 신월은 수의 여기가 장생처가 되기 때문에 금만 왕한 것이 아니라 금수가 모두 금수가 모두 왕하다 이렇게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금수가 왕한 신월에 정화 일간이 태어났죠. 어저께 병화였고요. 오늘은 정화인 것인데 병화든 정화든 화는 신월이면 이때가 뭐냐면 병지가 되죠. 사람으로 치면 한 60대 정도의 노쇠한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왕하지 않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일간은 약하고 금이 왕하죠. 그죠? 신약 제왕한 그런 사주국세가 된다. 재성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 어떻게 배웠습니까? 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재물인 것이죠. 그 다음에 남자한테는 처가 되는 것이고요. 인기도 해당이 된다. 인기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이제 뭐 학교에서 국민학교라든가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해서 이제 학급 반장 같은 거 뽑을 때 투표하죠. 그것도 인기가 있어야지만 당선되는 것이고 국회의원이든 대통령이든 국민으로부터 인기를 얻어야지만 당선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출직은 그냥 누가 뽑는 것이죠. 선출직은 인기 재성이 있어야 되지만 임명직은 굳이 인기가 없어도 이거는 뭐 위에 대가리가 나 쟤 데리고 일할 거야 라고 해서 장관 그냥 꽂아주면 되는 거 아닐까. 그래서 임명직 같은 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선출 공무원이라도 국회의원 같은 것, 대통령 같은 것 또는 지방자치단체장 같은 경우에 이 선출직은 어느 정도 재성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당선되기가 좀 수월하다. 그것이 바로 뭐다? 인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또 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주색 잡기도 해당이 되죠. 주색 잡기. 그 다음에 뭐 유흥오락도 이렇게 해당이 되죠. 유흥오락. 여러분 주색 잡기, 유흥오락이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말로 보면은 뭐 주색 잡기에 빠지고 유흥오락에 빠진다. 이렇게 보면은 별로 좋은 것 같지 않지만 적당하게 이용하게 되면 좋은 것이고요. 저것이 과하게 되면 좋지 못한 것이죠. 항상 보죠. 과유불급이라고 하죠. 과유불급이라고 해서 지나치면 오히려 부족한 것만 못한 것인데 저 재성인 주색잡기 유흥오락도 적당히 하면 좋습니다. 저거를 적당히 하는 사람들이 대인관계도 좋고요. 그 다음에 뭐 연예인들을 하더라도 굉장히 재미있는 연예인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연예인들은 그냥 간판은 연예인일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재미가 없는 그런 연예인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이러한 주색잡기라든가 유흥오락을 적절하게 활용하느냐. 너무 이걸 활용하게 되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렇죠? 뭐 도박을 한다든가 또 선수들 같은 경우도 뭐 승부 조작을 한다든가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해서 뭐 수갑도 차고 그런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재성이라고 하는 것도 적당하게 잘 활용하면 되는데 신월에 정화가 태어나게 되면 일단 재성이 왕하고 일간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이거는 뭐예요? 이 주색적인 유흥오락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너무 지나치다라고 하는 것. 내가 약해서 이 많은 재성을 어떻다 감당하기가 조금은 어렵다 이렇게 생각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것이 바로 제다 신약 또는 신약 재앙의 특징인 것이고 그래서 정화가 신월에 태어나게 되면 반드시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약한 정화를 갖다가 도와줘야 된다. 생조 또는 방조해 주는 것이 필요한데 정화는 일간의 특성상 생조도 필요하지만 인성인 간목을 얻어서 정화의 불꽃을 유지시켜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 역할을 하는 것은 을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간목으로 이렇게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화는 사시사철을 막론하고 간목은 반드시 있어주는
주는 것이 필요하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오화 같은 거를 하나 더 얻었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그러면 인성으로서 정화를 생조해주고 그 다음에 오화의 정화 자체가 이렇게 뿌리를 둘 수 있다라고 하면 임수 같은 것이 있어서 이렇게 정화를 갖다가 보강해 주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일간 자체가 이렇게 크게 왕하지 않을 때는 임수가 투출하는 것, 특히나 개수가 천간으로 투출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일간 정화도 왕하면 임수를 쓰는 것이고 일간 정화가 왕하지 않다라고 하면 임수까지 쓸 여력은 없다. 단 지지로 인사오등의 정화가 뿌리를 튼튼하게 두고 있다라고 하면 그때는 임수를 능히 감당해서 쓸 수 있다. 그러면 이 임수는 정화한테는 정관이면서도 정화를 갖다가 보강해주는 역할을 해서 정화가 더욱더 돋보이는 존재가 되는 것이니 이렇게 사주국세가 되면은 부귀를 크게 얻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길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일단 정화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뿌리 있는 간목을 얻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오늘의 명식, 그 다음에 생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정화일간이 신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일단 격국이라고 하는 것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일 먼저 사주를 볼 때 일간을 먼저 보고요. 그 일간이 어느 원령에 태어났느냐를 보고 이 일간과 원령과의 관계를 살펴서 사주가 어떻게 짜여져 있느냐를 보게 되는데 그 짜임을 보는 것이 바로 이 격국을 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정화일간, 정화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음화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월지에 있는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신금은 양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간과 원령과의 관계는 음대 양이 되는 것인데 화라고 하는 것은 금을 극하는 관계, 화극금의 관계는 것이고 내가 극하는 것이죠. 아극자가 되는 것이니 저 아극자 내가 극하는 것을 재성이라고 표현하죠. 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정제라고 하는 것과 편제라고 하는 것으로서 구분해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일단 정제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재성과의 관계가 양대음 또는 음대양이 돼서 음양의 조화가 맞는다면 정제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편제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재성과의 관계가 음대음 또는 양대양이 되게 되면 요거는 음양의 조화가 맞지 않아. 요거는 편제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예를 들어서 어저께 병화가 신금을 보게 되면 이거는 양대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저께 편제격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음대양이 되는 것이니 음양의 조화가 맞죠. 일간은 음이 되는 것이고 재성은 양이 되는 것이니 음대양의 조화가 맞아서 오늘은 편제가 아니라 얘는 정제격이 되는 것이다. 똑같이 중요한 것은 병화가 신월에 태어나서 편제격이 됐든 정화가 신월에 태어나서 정제격이 됐든 일단 일간은 약하고 화 자체가 신월에 어떻다? 그죠. 병지가 되면서 약해지면서 금이라고 하는 것은 신월에 임간지가 돼서 왕하다. 그래서 신약 제왕 또는 제다 신약 이렇게 표현해 볼 수가 있죠. 신약 제왕 또는 제다 신약이라고 하는 뜻은 일간이 약해서 재성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의미가 되는 것이고 신중에 있는 지장간 임수가 이렇게 신중에 있는 지장간 임수 자 신 안에는 지장간이 세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뭐가 들어가 있느냐 처음으로 무토라고 하는 것이 초기라고 해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기로서 임수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본기 정기라고 들어갑니다. 경금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데 이때 신중에 있는 무토는 불용 쓰지 않는다. 그냥 용신으로든 격을 잡을 때도 쓰지 않고요. 신중에는 쓸 수 있는 것은 임수, 경금밖에 없는 것이니 경금이 당연히 투출하게 되면은 신중 경금이 투출하게 되면 당연히 이 경을 가지고 격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경금이 이렇게 투출을 하게 되면 당연히 정제격에 뭐가 되죠? 정제격에 제다신약간 명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경금이 투출되지 않고 이렇게 임수가 투출되어 있으면 얘를 가지고 격을 잡으니 얘는 정화 입장에서 뭐가 되죠? 정관이 되는 것이죠. 정관 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간이 약하고 재관이 왕한 사주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가 신월의 정화가 임수가 연에 이렇게 투출되어 있으니 정관격에 일간은 약하고 재성과 관성이 왕한 사주 명식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 연지를 보게 되면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신금이 아니죠. 인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신월의 정화는 일간이 약하고 금이 왕한 상태에서
금이 왕한 상태에서 정관까지 투출되어 있으니 재관을 왕하고 일간을 약해서 반드시 인성 또는 비견급제가 있어서 일간을 도와줘야 되는데 인목이라고 하는 정인을 연해서 봤는데 문제는 뭐예요? 월지에 있는 신금하고 연지에 있는 인목하고 서로 충이 된다. 인신충이 되는 것이니 이때는 문제는 뭐냐면 신금도 상처를 받고 뭐가 모두 상처를 받는다. 얘는 상처 정도가 아니라 거의 깨박살이 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정화가 임신충이 됨으로 인해서 인목이 정화가 통과하기도 어려워지겠고 그다음에 인중 간목이 상처를 크게 받기 때문에 정화를 생조에 도와주기가 어렵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다행히 일지에서 사화를 이렇게 보게 되죠. 일지에서 사화를 보게 되니 이 사는 월지에 있는 신과 뭐가 됩니까? 신합수가 되죠. 그래서 이거는 합이 되는으로 인해서 인신충이 되지 않는다. 충중봉합이라고 해서 이 인신충이 될 것을 사화가 신과 합함으로 인해서 인신충이 되지 않으니 물론 이제 사화의 화가 좀 약해지는 단점, 사신합수가 돼서 임수가 너무 왕해지는 단점이 없잖아 있겠지만 정화가 인에 뿌리를 둘 수 있고 인중간목의 생을 얻을 수 있다. 사신합수가 된다고 해서 사화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사진합수가 될 때 사중병화의 기운이 많이 약해진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제 크게 놓고 보면 또 이렇게 볼 수 있죠. 인사신 삼형을 갖추었다. 인사신 삼형을 갖추었고요. 또 사신합 어떤 분 이런 것도 질문되었죠. 공부를 좀 하신 분이죠. 사신합은 합도 되지만 사신형도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사신형으로 보기보다는 사신합으로 보는 게 더 맞고요. 인사신사명이라고 해서 무조건 인사신사명으로 볼 것이 아니라 위치에 따라서 이거는 인신충이 사신합으로 구제가 됐다라고 봐야 되지 이걸 갖다가 인사신사명으로 보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도 되게 되면은 인목이 살아있기 때문에 정화가 약한 것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데 이 문제는 뭐냐면 월간에 이렇게 무토라고 하는 것이 투출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다. 무토라고 하는 것은 정화 입장에서 상관인 것이고요. 이 상관이 정관인 임수를 갖다가 극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예요? 이거를 상관 견관이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선생님 사신합수에서 수가 너무 왕하니 무토로서 이렇게 제하는 것도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지만 이건 제하는 정도가 아니라 붙어서 극하게 되면 완전히 파극시켜 버리기 때문에 이거는 상관 경관으로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차라리 무토가 없고 목이 있어서 관인상생했으면 좀 더 깔끔할 것인데 상관으로 임수를 제하는 것은 이거는 조금 무리수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게 되죠. 그래서 무토가 임수를 파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사주국세를 좀 혼탁하게 만드는 그러한 글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 오행구족이라고 해서 목화 토금수가 다 있으면 좋다. 목 있죠, 화 있죠, 토 있죠, 금 있죠, 수 있으니까 오행구족이 다 되어 있다라고 해서 좋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 중요한 건 뭐냐면 5가지 오행이 다 있어서 당연히 좋겠지만 이렇게 병이 되는 글자는 차라리 없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생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어떤 시? 경자시가 될 겁니다. 경자시. 경자시가 되게 되면은 이 경자시는 시지에서 자수를 이렇게 받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간에서 시간에서 경금이 투출되어 이거는 신중에 있는 경금이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없었다라고 하면 이거는 정관격이 될 것인데 경금이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뭐가 된다? 정제격의 재관이 역시나 왕한 그런 사주 국세가 되는 것이다. 자수를 얻었기 때문에 금수가 이거 신월이기 때문에 금수가 좀 많아지게 되겠고요. 이건 사주가 좀 어떻게 된다? 한습해지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이런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 금수가 너무 이게 없었을 때는 상관으로 임수를 제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상관 경관. 근데 이게 경자시가 되면 이거 제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오히려 제하는 것이 좀 더 낫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사주가 너무 한습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거는 목화운으로 가서 화가 다시 좀 더 왕해지는 쪽으로 가는 것이 좋다. 이게 사신함만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거는
목화가 세력이 있기 때문에 뭐 금수운으로 가도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 같지만은 요거 같은 경우 경자시가 되게 되면은 사신 합수까지 되기 때문에 이거는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신해시 같은 경우에는 이건 신해 천간으로 신금 지지로 해수를 이렇게 얻었지만은 문제는 뭐냐면 이거는 일지의 사화하고 시지의 해수하고 사의 상충이 됨으로 인해서 요거 사신 합이 이렇게 사해충으로 풀리고요. 그러면 이 사신합이 풀리게 되면 인신충이 된다. 이걸 다시 인신충이 되는 것이고 사해충이 되는 것이다. 인신사해충이 다 갖추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사지전충이라고 볼 수 있으니 신의 신은 고르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민시 같은 경우에는 이민이 되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시지에서 인목을 보는 것도 뭐 나쁘지 않고요. 임수가 투출되어 있으니 얘는 뭐 파극을 받는다 하더라도 정관 하나는 가지고 있겠죠. 근데 정화 자체가 자꾸 임수하고 서로 탐합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목화운을 가면 안 돼요. 목화운은 목화운은 흉하고 이거는 금수운이 길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묘시도 마찬가지가 될 것 같고요. 갑진시 같은 경우에는 이 간목 천간에 있는 시간에 있는 간목이 월간에 있는 저걸 무토를 갖다가 제거시켜주는 역할을 이렇게 하죠. 진의 간목이 뿔을 뒀죠. 이 간목은 인에도 뿌리를 뒀기 때문에 요 무토 정도 이렇게 제할 수 있으니 요거는 상관경관으로 보지 않습니다. 무토를 제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리고 간목을 얻게 되면 정화를 생조해주는 역할도 이렇게 하게 되겠죠. 이거 제가 봤을 때 운은 어디로 가는 것이 좋을까요? 금수운이 좋을까요? 목화운이 좋을까요? 라고 이렇게 물어본다라고 하면 저는 물론 천간에 병화가 투출된 것은 아니지만은 이런 경우에는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좀 더 나은 사주가 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을사병호 정미시 공해 모두 금수운으로 운이 진행되어야지만 사주의 중화를 이룰 수 있다. 무신시 같은 경우에는 무토가 다시 투출되어 있죠. 그래서 이 무토가 월간에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간에 또 하나가 있게 되는 것이니 상관인 무토가 자꾸 투출하게 되는 것은 정화 입장에서는 관을 자꾸 무너뜨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썩 좋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금순이 좋을까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금수운으로 가면 한습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목화운으로 가게 되면 오히려 무토가 임수를 파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수기가 좀 부족해지는 그런 단점도 있다. 그러니까 어느 운으로 가도 이거는 썩 좋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그런 환경이 될 것 같고 경솔시가 된다라고 하면 부족하더라도 이거는 무조건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필요한 사주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9월 1일 한 달의 시작. 물론 이제 명리학에서는 이제 백로가 되어야지만 무신에서 기유로 넘어가지만 일단은 뭐 우리가 현대사를 살 때는 또 양력이라고 하는 것도 무시를 못하죠. 한 달의 시작이 되는 날이니 오늘 하루를 또 열심히 살면 한 달의 시작이 굉장히 길하게 시작하게 되면 한 달을 알차게 우리가 채울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하루 행복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